아, 안녕하세요. 그, 이제 앞으로 남은 스케줄은요, 다음 주에 시험이고, 셋이 똑같이 10일이고, 뭐 시험 문제는 비슷한 식으로 나올 거예요. 난이도도, 뭐 저번에 좀 쉬웠던 것 같긴 한데, 좀 더 어렵게 할까요? 그냥 비슷하게 할게요. 그냥 약간 배운 거 확인하는 느낌으로, 좀, 그러니까 외워서 와도 되니까, 약간, 그러니까 그걸 외우면, 말할 수 있으면 약간 남은 느낌?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좀 필수적인 내용 최대한 제가 낼게요. 그리고 24강은 다음 주에 올라올 거예요. 오늘은 시험 전주니까 강의는 없고요. 이제 다음 주에 시험 끝나고, 뭐 이거 수요일이라고 적어 놓긴 했는데, 뭐 더 일찍 올릴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그거 듣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17일 날, 월요일에 똑같이 이제 25강으로 이제 마지막 수업. 그때는 이제 투 스테이지 싱글 엔디드 앰플리파이어 디자인을 할 거고요. 이때 이제 마지막 어사이먼트도 들어갈 거예요. 뭐 이것도 뭐 프로젝트 이런 건 아니고, 지금까지 한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어사이먼트 넣겠습니다. 여기서 질문 있나요? 김재환 학생 못 오죠, 다음 주. 아, 다다음 주에 못 오죠. 그쵸, 학회. 그 외에는 다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쨌든. 어, 이제 뭐 이게 요번 렉처는 피드백이었는데, 이게 이제 투 스테이지 가야 조금 그 페이즈 마진 이런 거가 조금 쓰이는데 이제 그게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가지고 어 요거는 약간 조금 실전적인 내용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피드백 뭐 많이 쓰이는 거는 이제 개인에 대한 센시티비티를 줄이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보통 이제 설계할 때 하는 게 뭐냐면 앰플리파이어는 개인이 높을수록 좋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앰플리파이어를 개인 높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높은 게인이 필요 없는 데면은 싱글 스테이지 쓰는데 이제 보통은 거의 투 스테이지 쓰는 것 같아요. 뭐 그 이상도 가끔 쓰이고. 그래서 게인을 다들 키우려고 해요. 모든은 아니고 이제 많은 아날로그 회로 설계해서 이제 게인을 키우면은 좋은 이유가 이제 거기에 이제 강의에서 말했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보통 피드백을 쓰거든요. 그래서 어, 피드백에서는 이제 개인이 그냥 크기만 하면 돼요. 개인이 크기만 하면은 뭐 이제 분모랑 분자에 둘 다 개인이 들어가서 결국 우리의 최종 개인은 뭐 원 오버 베타, 뭐 피드백 팩터 뭐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또 개인을 이제 키우려는 이유가 또 뭐냐면은 이제 PVT에 대해서 개인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을 키우다기보다 그러니까 피드백을 또 쓰는 이유가 그러니까 개인의 변화가 굉장히 큰데 PVT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걸 피드백을 쓰면은 그거에 대한 그 센시티비티가 줄어든다. 그래서 피드백이 좋아요. 뭐 거의 다 피드백 쓰죠. 그리고서 이제 뭐 피드백 팩터 베타를 뭐 여러 가지 써요. 뭐 캡으로도 쓰고 뭐 스위치드 캡으로도 쓰고 여러 가지 쓰는데 가장 간단한 거는 이제 저항 비율로 피드백 팩터를 정하죠. 그러니까 뭐 LDO에서도 이제 저항 비율로 정하고 뭐 진짜 로우 파워에서는 뭐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도 아깝다고 해가지고 스위치드 캡으로 막 쓰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회사에서 쓰는 어느 정도 파워를 먹는 LDO는 이제 저항으로 이 전압을 조절해요. 이게 저항 비율로. 근데 이제 이 비율 조절할 때 그, 근데 뭐 아까 말했듯이 저항 자체도 PVT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한 플러스 마이너스 30% 변해요. 제가 회사에서 설계했을 때는 그 저항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봅니다. 근데 뭐 거의 그렇게 안 나오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0은 진짜 월스트 케이스인데 뭐 어쨌든 설계할 때는 항상 월스트 케이스를 가정을 해가지고 근데 그러면은 저항이 그렇게 많이 변하는데
뭐 아까 말했듯이 게인은 그 피드백 팩터의 함수고 그러면은 게인도 부정확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항을 저항 비율로 써요. 그러니까 비율로 쓰면은 이제 그 뭐 30%가 변한다고 쳐도 옆에 있는 애들도 똑같이 30% 변하기 때문에 거의 비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러니까 비율이 이게 좀 키포인트죠. 우리가 어떤 특정한 비율 값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0.5를 만들고 싶다. 뭐 이렇게 하면은 똑같이 생긴 저항 가지고 이제 비율을 조절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레이아웃을 하는 방식인데 이제 여기 그림 보면은 지금 이 짝대기 네 개가 이렇게 있죠? 요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 색깔이 선이 여러 개라서 헷갈리는데 요 빨강색이 저항입니다. 빨강색이. 이 빨간색이 저항인데 그래서 보통 이 유닛 레지스턴스를 정해요. 그런 다음에 요거 지금 이거 직렬 연결이죠? 얘는 지금 직렬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0kg짜리 4개 직렬로 연결돼 있으니까 40kΩ. 만약에 우리가 뭐 5kΩ짜리 필요하다 그러면은 5kΩ짜리 쓰는 게 아니고 이 10kΩ짜리를 병렬로 두 개를 연결해서 써요. 뭐냐면은 그래야지 그 PVT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저항의 유닛 저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맘대로 저항 사이징을 하는 게 아니고 유닛 저항을 정한 다음에 그걸로 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비율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또 말했던 게 뭐 리니어리티 좋고 이제 뭐 저번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저도 회사에 있을 때 리니어리티 문제가 있었어서 원래 1단 앰프로 쓰이던 거를 이제 2단 앰프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리니어리티 스펙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1단 앰프에서 아마 그때 개인이 한 30dB 정도밖에 40dB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2단 앰프로 바꾸고 60dB로 바꾸면서 이제 리니어리티 조건을 맞출 수 있었어요. 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그 네 개 뭐였죠? 첫 번째 개인이랑 두 번째 리니어리티랑 세 번째 뭐였죠? 뭐야? 밴드위스 밴드위스 네 번째고 3번 뭐였죠? 기억하세요? 네 개였는데 밴드위스 전체 뭐예요? 기억하시는 분? 개인이랑 네? 뭐라고 써 있어요? 어떤 거? 리니어리티죠, 그게. 하나 또 뭐였어요? 세 개, 그러니까 네 개였는데 총. 임피던스 바꾸는 거. 맞아, 맞아. 임피던스를 커버 안 했죠. 그거 하면 좀 많이 복잡해져서. 그래서 어쨌든 피드백 하면은 이제 임피던스가 바뀝니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네 번째가 이 게인이랑 밴드위스 이거 조절하는 건데, 뭐 이거는 결국 뭐냐면은, 어, 이 다음에 설명하게 제가 슬라이드에 넣었거든요.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개인이 엄청 큰 앰플리파이어가 있고 걔의 밴드위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밴드위스라고 말하면은 3dB 밴드위스라고 하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첫 번째 포를 우리가 밴드위스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보통 앰플리파이어 개인을 엄청 크게 가져가면은 밴드위스가 좋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오픈 룹의 밴드위스. 제 말은 이제 막 개인이 예를 들어서 60dB라고 쳐요. 그럼 개인 1000배잖아요. 볼티지 개인으로 하면. 뭐 오픈 루프 1000배 가지고 뭐 밴드위스 높기 쉽지 않은데 근데 우리가 보통 쓰일 때는 괜찮은 이유가 피드백을 걸면은 피드백 회로의 밴드위스는 오픈 룹의 밴드위스랑 달라요. 네, 요거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막 계산을 해보면은 밴드위스가 이렇게 늘어난다. 이제 그게 하고자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페이즈 마진. 이것도 이제 페이즈 마진 요거를 이제 실제로 쓰는 게 이제 다음 강의예요. 실은 그 투 스테이지에서 이 페이즈 마진을 좀 케어할 건데 지금 우리가 그걸 아직 안 들으니까 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험에 못 내죠.
근데 뭐 어쨌든 페이즈 마진은 이제 왜 페이즈 마진이 생기냐면은 이제 이런 이제 피드백 회로가 있으면은 여기서 마이너스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드백 회로가 여기 이 신호는 플러스고 여기 다시 마이너스로 빼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이미 180도죠. 이미 거기서 180도가 됐고 그 다음에 이 룹에서 그러니까 결국 이 페이즈 시프트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 결국 딜레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딜레이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은 뭐 R 있고 막 C 있고 하니까 신호가 갈 때 딜레이가 생기는데 그 딜레이가 막 많이 생겨가지고 이 룹에서만 예를 들어서 180이 걸리면 여기서 다시 빼주기 때문에 거기다 마이너스 180을 또 더해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딜레이가 총 마이너스 360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360도가 되면은 계속 더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스테이블한 건데 이게 만약에 이 계속 더해질 때 그거의 개인이 1보다 작으면은 괜찮아요. 그냥 수렴하는 방향으로 가요. 왜냐면 더해진 게 계속 점점 작아지면서 더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페이즈 마진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은 이 마이너스 360도를 달성할 때 우리의 개인이 얼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말하면 개인이 뭐 1을 정할 때 페이즈가 얼만큼 여유롭냐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는 예전에 가졌던 의문은 뭐였냐면은 어 그럼 왜 뭐 마진이 왜 필요하냐? 그 뭐 예를 들어서 마진이 30도라고 치면은 발진 안 하거든요. 뭐 마이너스 마진이 10도여도 발진 안 해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이제 문제는 어 이게 약간 그런 거죠. PVT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마진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만약에 진짜 뭐 페이즈 마진 5도 이렇게 했다 그러면 조금만 틀어줘도 그냥 발진해버리니까 그래서 보통 뭐 45도 뭐 60도 이렇게 줘요. 뭐 이제 근데 이제 거기서 또 했던 말이 이 페이즈 마진이 또 너무 크면은 이 그 스텝 펑션에 대한 리스폰스라고 해서 그냥 그 빨리빨리 반응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스템이 느려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뭐 상황에 따라 달라요. 빨리 할 때도 있고 뭐 늦게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요 숫자는 좀 외워두면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이제 페이즈 마진은 폴이 만약에 어떤 시스템이 폴이 하나다, 그러면은 절대로, 그, 언스테이블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폴이 하나면은 90도까지밖에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언스테이블해지려면 180도를 채워야 되죠. 그렇죠? 왜 180도죠? 왜냐면은 여기서 빼주니까 이미 마이너스 180이 있어서 마이너스 180 이미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180만 더 채우면 이제 360 돼서 언스테이블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룹에서 180을 채워야 되는 건데 이제 싱글폴에서는 이 180을 못 채워요. 그래서 싱글폴 피드백 시스템은 절대로 발진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좋죠.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싱글폴 시스템이면은 무슨 경우냐면은 원 스테이지죠. 싱글 스테이지. 그러면 뭐가 안 좋죠? 우리가 개인을 못 얻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트레이드오프죠. 보통 싱글 스테이지로 했을 때 개인이 모자른 경우가 많으니까 투 스테이지로 가는 거고 투 스테이지로 가는 순간 폴이 두 개 뭐 그 이상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페이즈 마진을 따져야 할 때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숙제를 이제 뭐 3시까지로 했었는데 요거 그냥 리뷰 잠시만 할게요. 뭐 이거 아마 비슷한 것도 뭐 기말에도 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알고 보면 되게 간단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LT 스파이스 기준으로 그냥 할게요. 그럼 여기 이제 보면은 이 조건이 여기 막 조건이 쫙 있잖아요. 뭐 VOV 200mm 이거는 조건이라기보다 그냥 우리가 설정하는 거죠. 그냥 뭐 200 정도로 하자 이렇게 그냥 한 거고 이 VDDE는 요거는 뭐 보통 뭐 2분의 V 출력으로 가니까 한 거고 근데 이제 요게 중요하거든요. 요 개인 밴드위스가 10MHz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에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개인 밴드위스를 가지고서 우리가 식을 도출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무조건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로 시작하면은 어 FGB 이게
요걸로 나오잖아요. 그쵸? 요걸로 나와요. 그러면은 CL이 우리 지금 이미 있죠? 여기서 CL은 C피크고 GM1은 이게 타겟이에요. 요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개인 W 뭐 이거 개인 밴드위스 10MHz로 주어졌고.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아마 뭐 620 마이크로 시멘스 정도 나올 거예요. LT 스파이스 이 정도 값이었죠. 그쵸? 그러면 이제 요게 우리 시작 포인트예요. 그냥 그러니까 설계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냥 요거부터 계산을 먼저 해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이제 뭐 LT 스파이스든 케이던스든 설계 시작 전에 이런 대충 이 윤곽을 잡아놔야 되는데 그래서 GM1이 620인데 여기서부터는 뭐 맘대로 하면 돼요. GM1 620인 거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번에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얘가 620이라고 칠게요. 이게 필요한 게 620이고 V 오프셋은 이따 다시 돌아올게요. 그러면 이게 620 이게 되면은 이거 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할 수도 있는데 그때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그 전까지 계속 설계하던 게 뭐였냐면은 GM이 100 마이크로 시멘스였던 거를 우리가 항상 설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설계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GM 100 마이크로짜리를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요걸로 한번 시작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CL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그 GM이 모자라죠. GM이 무슨 말이냐면 GM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GM은 요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입력을 게이트에 줬을 때 커런트가 얼마나 변하냐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GM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지금 우리 GM은 일단 모자라죠. 지금 만약에 요거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거가 지금 얘가 100 마이크로 짜리 앰플리파이어인데 얘는 지금 GM이 모자라요. 그러면 제일 간단한 방법은 그냥 이거 병렬로 여러 개 연결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거 하나가 CF 10피코짜리를 드라이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 두 개를 그냥 똑같이 연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사이즈를 그냥 두 배로 했어요. M을 그냥 두 배로 만약에 했어요. 그러면은 앰플리파이어 하나가 드라이브 해야 될 게 그 5피코로 그 낮아지죠. 왜냐면 반반씩 그 담당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타겟을 개인 밴드위스가 10MHz라는 의미는 우리는 빠른 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C를 로드라고 하는데 C를 동작시키는데 그만큼 빠른 속도에서 동작시키고 싶다요. 근데 만약에 이제 앰플리파이어가 약하니까 빨리 못 동작시키니까 이제 여러 개 그냥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 뭐냐면은 이거 GM이 100이니까 그냥 똑같은 회로에다가 M을 7로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다 곱하기 7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 뭐 당연히 요 밑에 있는 애는 M이 이미 2죠. 얘는 이제 14로 해주면 되고 이 위에 있는 애들은 뭐 M7로 해주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제일 간단한 설계 방식이고 이렇게 해도 되고 막 아니면은 뭐 엔모스나 이런 거부터 처음부터 다시다고 해도 그것도 전혀 상관없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뭐지? 이 설계 방식 이걸 하면은 그렇게 뭐 시뮬레이션 안 돌려도 되고 그냥 하면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은 M 늘리면 GM이 늘어나냐? 뭐 여기 보면은 GM이란 게 결국 VGS의 분의 ID니까 이거 GM 델타 ID는 각 하나의 모스펫에서 흘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모스펫 두 개면은 GM도 두 배가 되겠죠. 왜냐면은 델타 VGS는 똑같잖아요. 우리는 VGS는 똑같이 주는데 전류가 두 배로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M을 그냥 17배로 하면 왜 7배로 했냐? 뭐 6.2배 필요한데 6.2 만들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7배로 하고 만약에 여기서 뭐 파워 조건이 있다 그러면은 진짜 그때는 다 풀어 헤쳐서 뭐 새로 설계 들어가야겠죠. 근데 뭐 우리는 파워 조건 이런 거 안 줬으니까 그냥 7배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V 오프셋 정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게 오픈룹이라서 오픈룹이면은 출력 전압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CMFB, 뭐 커먼 모드 피드백 이런 게 있는 거고. 근데 우린 그게 없으니까 그냥 임의로 오프셋을 줘서 이제 출력을 맞춘 거예요. 어. 그 다음에 파이널 그냥 뭐 가이던스인데 여기서만 난다는 건 아니고 아마 요거는 그래도 포함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난다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우리 처음이었는데 미드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밀러 시오럼 이거 설명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거 있죠. 이거 외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요 정도는 좀 외워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밀러 많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밀러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 스테이지에서도 밀러를 써요. 밀러 왜 쓰냐면은 그 페이즈 마진 때문에 써요.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거긴 한데 어쨌든 밀러 캡은 굉장히 많이 쓰이고 그래서 이 밀러 요걸 뭐 내일 이걸 만약에 이해했다 그러면은 아마 그런 문제는 그러니까 요거는 무조건 낼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 그냥 외우세요. 그 다음에 커런트 미러 이것도 우리가 했었죠. 실습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커런트 미러가 있으면은 이 왼쪽 게 안 좋잖아요. 그때 아마 다 같이 서서 했을 텐데 이것도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커런트 미러에 이렇게 막 복잡한 걸 하는가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서 이 왼쪽 거가 안 좋은 이유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 게 이 오른쪽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뭐 헤드룸이죠, 결국. 헤드룸을 좋아지려고 막 오른쪽에 저런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한 거 뭐 저항 쓰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헤드룸이 얼만큼 좋아진다 뭐 이런 거 설명하시고 그다음에는 이 그러면 M5 사이징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있어요. 렉처 노트에. 그래서 이것도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에서 모티베이션 적어라. 뭐 아까 말했던 네 개 적으면 되죠. 근데 뭐 한 세 개 정도 물어보라고 하고, 제가 이런 식으로 물어볼게요. 그냥 뭐 딱딱 뭐 개인 센서티브 이렇게만 적지 말고 아마 제가 좀 더 설명을 쓰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왜 개인 센서티비티가 좋아지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대답하면 되죠. 보통 앰플리파이어는 어, 이건 디퍼런셜이네. 피드백이 아니죠. 이건 그건 모티베이셔널 피드백이었고 이제 모티베이션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는 이제 뭐 커먼 모드 노이즈 리젝트 할 수 있고 뭐 그런 거 있었죠. 그런 거 이제 쓰면 되고 그러니까 그 강의 내용 정도에 있는 거 쓰면 돼요. 뭐 그 이상으로는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강의 노트에 있어요. 그 커먼 모드 게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에서는 디퍼런셜 인풋 투 디퍼런셜 아웃풋 게인인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커먼 모드 게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이렇게 나는 건 아니고 왜 커먼 모드 게인이 우리가 뭐 큰 게 좋냐, 작은 게 좋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 대답을 하죠. 그러면 그 대답을 위해서 M3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것도 보면 알 거예요. 슬라이드에.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의 그 동작 범위인데, 동작 범위 예를 들어서 여기 저항이 R로 돼 있다. R로 되면은 동작 범위가 나와요. 이 출력 동작 범위랑 이제 뭐 V인의 동작 범위 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디자인 문제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회로 주고 뭐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는데 뭐 3DB 밴드위스 구해라. 이것도 이제 우리가 했던 거거든요. 3DB 밴드위스 어떻게 구하냐면은 RC죠. 얘는 뭐 폴이 하나 있으니까 RC인데 이 RC만 있는 게 아니죠. 그때 우리가 막 실습했을 때, 그 시뮬레이션 결과랑 그냥 이 RC랑은 다른 거를 그때 봤어요. 그러니까 왜 봤냐면은 여기 R51이랑 R52 걔네 때문에 달랐죠. 그래서 우리 막 계산했잖아요. 그러면은 요 숫자 보고 R1, R2 구할 수 있고, 뭐 다시 밴드위스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개인 밴드위스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건지 알고, 그다음에 뭐 디자인 프로블럼도 좀 나올 거예요. 뭐 이거는 이제 요번에 숙제 냈던 건데 뭐 이런 숫자가 있는데 제가 또 여러 가지 다른 숫자들을 줄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 써가지고 뭐 사이징 어떻게 한다 뭐
뭐 GM1 이만큼 필요하고 전류 얼마나 필요하고 이런 거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트레이드 오프 비트윈 게인 앤 밴드위스인데 이게 그거죠. 이제 여기가 얘 같은 경우는 이 앰플리파이어 이런 애가 있는데 앰플리파이어에 뭐 이게 이제 밴드위스죠. 이게 이제 3dB 밴드위스인데 뭐 3dB 밴드위스가 이제 폴이죠. 그냥 뭐 더블 폴인데 이거를 만약에 피드백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은 이 전체의 밴드위스 그러니까 이 클로즈드 룹 게인은 V 인에서 V 아웃이에요. 걔의 밴드위스는 뭐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거 계산하라고 할 겁니다. 요런 느낌으로 날 거고 어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 뭐 간단한데 저번에 설계했던 거를 그대로 이용할 거예요. 근데 이제는 피드백 써가지고 그 룹 게인 그 성분들을 볼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막 오프셋을 임의로 줬잖아요. 임의로 준 이유가 우리가 피드백이 없어서 그 출력 전압이 잘 안 맞아서 그런 건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 안 하고 보통 이제 테스트 벤치 이렇게 쓰면은 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 이게 출력 주고 그 V AC 준 다음에 뭐 이게 룹 게인 어떻게 나오는지 구하고 이제 룹 게인에서 뭐 여러 가지 숫자 구하면 됩니다. 그 엄밀히 말하면은 요런 식으로 해서는 이거는 맞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로딩 이펙트라고 지금 이게 그 이 로드를 완벽히 고려를 못 하거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만 여기다 V 소스를 넣으면. 그래서 이제 케이던스 쓰시는 분들은 거기에 IPRB가 있어요. iProbe. 걔네가 있는데 그거를 룹에다 넣으면 되고 걔네는 이제 로딩 이펙트 이런 거를 다 고려해줘요. 그래서 걔네가 쓰는 게 이제 미들브룩스 메소드인데 뭐 어쨌든 이 미들브룩 메소드란 게 있고 얘의 의의는 그 로딩 이펙트를 뭐 고려해준다. 뭐 그건데 뭐 이거 한번 해보시고 해봐서 여기 뭐 따라 해보시면은 비슷하게 나와요. 오픈 룹 했을 때랑 클로즈드 룹 했을 때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개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퍼레이팅 볼티지 어떻게 되는지도 보고 여기 뭐 그대로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 네. 네? 예, 예. 뭐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